탄생, 성장, 노화, 죽음. 살아있는 존재라면 누구나 따라야 할 순리이자 자연의 법칙이다. 하지만 이 법칙이 우리뿐만 아니라 도시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크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화 이후 도시의 급격한 성장을 이미 경험해본 부동산 시장은 도시 재생에 누구보다 민감하게 반응했다. 물론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상권이 발달하여 땅값과 임대료가 상승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 상승폭이 비정상적으로 가파른 양상을 보이는 것이 문제였다. 서울 홍대 앞. 임대료는 끝을 모르고 치솟았고 많은 이들이 쫓기듯 홍대 앞을 떠나야만 했다. 몇 년 전에 맥주집을 운영했었습니다. 월세를 한 40% 정도를 갑자기 올려달라는 요구를 받았고요. 같이 장사하던 분들도 마찬가지로 결국엔 가게 문을 닫으셨고 그 자리들은 지금 공실로 비어 있더라고요.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들 정도만. 홍대 앞뿐만이 아니다. 성수동에서 디자인 소품샵을 운영했던 방장혁 씨는 덕분에 가게를 옮겨야만 했다. 3배에서 4배의 부분을 감당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뜨는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떠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동네에 특색이 생겨 사람들이 모여든다. 사람들이 모이면 대규모 투기 자본이 들어와 임대료가 급상승한다. 동네를 가꾼 문화예술가와 원래 주민들이 밀려난다. 지역은 정체성을 잃고 상권은 쇠퇴한다. 마치 공식처럼 이어지는 이 같은 현상을 일컬어 젠트리피케이션이라 부른다. 최근 인기 있는 국내 여행지로 손꼽히는 전주도 마찬가지다. 시에서 조성한 한옥마을이 도시재생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주목받았지만 유명세를 얻자 임대료도 덩달아 치솟았고 처음 한옥마을을 함께 만들었던 상인들은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의 피해자는 상인들만이 아니다. 오랜 세월 동네를 지키고 살아온 주민들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기도 한다. 서울에서 가장 성공한 마을 공동체로 불리는 마포 성미산 마을. 이웃이 함께 아이들을 돌보고 서로의 취미를 공유하고 마을의 크고 작은 일을 의논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언론의 주목은 어김없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졌다. 저희가 성미산 마을의 초입에 4차선 대로변에 반찬가게 동네부엌이라는 걸 시작을 하게 됐었고요. 거기에는 단순히 반찬가게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들의 간식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주민들과 만나서 뭐 반찬을 어떻게 만들고 그런 정보를 나누는 어떤 그 사랑방 역할을 하고 활발하게 이렇게 교류가 있었던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건물주의 임대료 상승 요구라든지 이런 게 이제 지나치게 한 3배 가까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없이 골목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와서 저마다의 삶이 담겨있던 골목은 이렇듯 공간을 오로지 경제적 가치로만 측정하는 상업자본의 영향으로 각각의 고유한 문화와 일상을 잃어가고 있다. 도시 성장의 결과는 과연 이런 모습뿐일까? 부동산 자본이 유입이 되면 사실 처음에는 어떤 지역들이 이제 화랑이 되고 그런 지역에 이제 여러 가지 이용자들이 모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지역이 이제 발전하는 계기를 맞이할 수도 있는데요. 어떤 지역이 이제 이런 상호 협력을 통해서 지역적인 어떤 발전을 이 속도를 조정하고 양을 조절한다면 사실은 지역 발전에 어떤 기회로도 저희가 2000년대 초반 이대 앞은 생기가 넘치는 거리였다. 패션과 미용에 관심이 많은 젊은이들은 앞다퉈 이대 앞 골목을 찾았다. 하지만 높아진 임대료의 프랜차이즈 점포들만 남게 되자 개성을 상실한 거리에 사람들은 등을 돌렸고 상권은 하루아침에 몰락했다. 주민들은 이곳을 다시 사람들이 찾는 골목으로 만들기 위해 이대 골목 주민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모였다. 건물주들은 5년 동안 임대료를 올리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다. 동네의 특색을 살린 가게, 이정표와 골목축제도 생각하고 있다. 과연 이들의 노력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앞서 젠트리피케이션을 겪었던 해외 도시들도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시의 예산으로 임대 공간을 매입하여 도심에서 내몰리는 영세업자들에게 빌려주었다. 일명 동네 살리기 작전이라 불리는 이 정책으로 다양한 지역 밀착형 골목 가게들이 만들어졌다. 뉴욕시에는 지나친 임대료 상승을 막기 위해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임대료 상한을 정하고 있다. 한편 젠트리피케이션의 비교적 초기 단계에 있는 서울 성동구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추진 전담 부서를 신설했다. 젠트리피케이션 조례를 통해 성수동 일대를 지속 가능 발전 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 내 공동체 지원 방안 수립을 의무화했다. 또한 상호협력 주민협의체를 통해 지역 공동체를 파괴할 우려가 있는 업체 입점을 제한한다. 그리고 쫓겨나는 상인을 위한 안심상가를 조성하고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마을 변호사와 세무사로 구성된 전담 법률 지원단도 운영한다. 뿐만 아니라 성동구 상가 건물 상생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신규 임대차 계약 시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성동구는 제도 구축과 더불어 주민 주도의 상생 협약에도 집중하고 있다.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성동구 간의 자율적인 상생 협약을 맺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3자가 상생 협력을 약속하고 이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처럼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함께 지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젠트리피케이션의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책과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누군가는 이러한 움직임을 황금알을 낳는 닭 함께 기르기라 부른다. 도시 재생의 성과를 소수가 독점하지 않고 도시를 가꾸고 성장시킨 이들이 같이 누리게 만들자는 의미이다. 우리는 지금 황금알을 낳는 암탉의 배를 가를 것인지 아니면 함께 성장시킬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